이어질 전망입니다. 교육부는 지난해와 달리 학생들이 징계를 피할 수 있도록 해주는 학사 유연화 조치는 없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다만 당초 교육부가 3,058명 안의 전제 조건으로 의대생들의 복귀를 제시했던 만큼 입장이 후퇴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편 2027학년도 이후 입학 정원은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에 따라 수급 추계위원회를 중심으로 산정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각 정당의 대선 경선 레이스 오늘도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3명의 경선 후보들이 구체적 공약을 속속 내놓으며 정책 경쟁에 나섰고, 국민의힘 경선 후보 8명은 공정경선 서약과 함께 토론회 조추첨 등으로 경선 띄우기에 나섰습니다. 김청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경선 후보들은 오늘 각자 공약을 내놓으며 정책 경쟁을 벌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저성장 위기 돌파를 위한 신성장 동력으로 K방산을 내세웠습니다. 집권 시 국방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의사당을 세종시로 이전하는 등 충청을 행정, 과학수도로 만들겠다며 중원 공략에도 나섰습니다. 김경수 후보는 스웨덴 말메시의 시장을 만나 탄소저감 정책과 지방정부의 역할 등을 논의하며 기후위기 대응에 적임자임을 부각할 예정입니다. 이틀째 충청 지역을 방문 중인 김동연 후보는 대통령실, 기재부, 검찰 등 3대 권력기관 개혁 등을 담은 정책 공약집을 발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한자리에 모인 8명의 후보자들이 공정선거를 다짐하며 경선 레이스 출발을 알렸습니다. 이어진 미디어데이 행사에서는 8명의 후보들이 4명씩 참가하는 토론회 조추첨으로 경선 띄우기에 나섰습니다. 청년 미래를 토론하게 될 A조 토론회에는 유정복, 안철수, 김문수, 양양자 후보, 사회 통합에 대한 구상을 겨루게 되는 B조 토론회에는 이철우, 나경원, 홍준표, 한동훈 후보로 짜여졌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이재명을 꺾겠다, 나경원 후보는 자유와 대한민국을 지키겠다고 했고, 홍준표 후보는 정의로운 나라를 위해, 한동훈 후보는 정치 교체와 세대 교체를 위해 나섰다며 각각 출마의 변을 밝혔습니다. 다른 후보들도 저마다 민주당 대선 후보를 이길 필승 카드라고 호소했습니다. KBS 뉴스 김청윤입니다.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운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에게 1심 재판부가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 서부지법은 오늘 오전 열린 문 씨에 대한 1심 선고에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문 씨의 높은 혈중 알코올 수치와 장기간 숙박업을 지속한 점을 지적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행이 올해 1분기 한국 경제가 역성장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연간 성장률도 당초 목표 달성이 힘들 거라고 부정적으로 내다봤습니다. 다만 국내외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는 이유로 기준금리는 일단 동결했습니다. 박경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연 2.75%로 동결했습니다. 지난 2월 경기 침체를 우려해 금리를 0.25%포인트 낮췄지만 이번에는 동결을 택한 겁니다. 최근 환율이 급등락하며 변동성이 커지고 있고 가계대출 증가세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어 동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경제성장에 대해서는 부정적 전망 일색이었습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1분기 동안 소폭 마이너스 성장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한국은행은 1분기에 0.2%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지만 그것도 달성하기 힘들 것으로 평가한 겁니다. 정확한 1분기 성장률은 오는 24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올해 연간 경제 성장률도 당초 전망한 1.5%를 밑돌 것으로 봤습니다. 앞으로 내수 부진은 일부 완화되겠지만 수출은 통상 여건의 불확실성 때문에 성장률이 둔화하는 흐름을 보일 거라 전망한 겁니다. 금통위는 보도자료에서 불확실성이란 단어를 7번 반복했습니다. 국내 정치 상황과 미국 관세 여파 등의 영향을 쉽게 예측하기 힘들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가는 비교적 안정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상승한 점이 물가를 밀어올릴 요인이지만 국제유가가 떨어지고 있고 소비가 부진해 물가는 2% 내외의 안정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올해 연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기존 전망치인 1.9%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KBS 뉴스 박경수입니다. 경찰이 딥페이크 범죄를 집중 단속해 960여 명을 검거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8월 28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7개월간 이른바 딥페이크 범죄를 집중 단속한 결과 963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59명을 구속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10대가 669명으로 가장 많았고 20대가 228명으로 뒤를 이어 10대와 20대가 검거 인원의 93%에 달했습니다. 경기 용인시의 한 아파트에서 일가족 5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오늘 진행됩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2시 반부터 살인과 존속살해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합니다. 앞서 A씨는 그제 오전 경기 용인시 자신의 거주지에서 80대 부모와 아내, 자녀 2명 등 일가족 5명에게 수면제를 타먹여 잠들게 한 뒤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해 노벨 문학상 수상 이후 한강 작가의 첫 책이 이달 나옵니다. 출판사 문학과 지성사는 오는 24일 소설가 한강의 산문집 빛과 시를 출간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빛과 시는 172쪽 분량으로 노벨 문학상 수상 강연문과 미발표시, 산문, 정원을 가꾸면서 기록한 일기 등을 담았습니다. 현재 서울은 24.3도까지 올랐습니다. 오늘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25도 안팎까지 올라 오후에는 다소 덥겠습니다. 내일도 한낮엔 20도를 웃돌며 따뜻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토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전국에 구름이 많은 가운데 제주도에는 약하게 비가 오는 곳이 있습니다. 오후 늦게부터 강원도엔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내리겠고 그 밖의 지역은 가끔 구름만 많겠습니다. 부산과 울산엔 강풍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오늘까지 대부분 지역에선 봄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낮 기온은 강릉과 대구가 25도, 대전이 27도, 광주 26도로 평년 기온을 크게 웃돌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동해 먼바다에서 3.5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토요일 오전에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지역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점차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가정 내 어린이 낙상 사고 예방법. 위험해. 아이들이 딛고 올라갈 수 있는 침대 및 가구는 창문에서 멀리 설치해 주세요. 창문에는 낙상 방지용 난간이나 안전바를 설치해 주세요. 가구에 부딪혀 다치지 않도록 모서리에는 보호캡을 붙여주세요. 아팠어. 우리 손 씻고 간식 먹자. 간식 가자. 미끄럼 방지를 위해 목욕용품은 아이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주세요. 화장실 등의 장소에선 미끄럼 방지 타일을 사용하거나 매트, 스티커를 부착해주세요. 괜찮아? 응, 괜찮아. wala yakoze umuba yasanganije zile zimama guhita nshirora mu baho 늘 불안한 거예요.